2025년 9월 1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번아웃의 기분 전환을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산책이라는 조언을 듣고 어제 제가 이제 날씨도 이제 꽤 선선해지다 보니까 한 왕복 2시간 정도 굉장히 빡센 산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요. 예전에 행운이 아예 없었을 때,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뭐 그냥, 하루도 정말 집구석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3시 반 장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특히 이런 가을 날씨에는 창덕궁을 가던가 경복궁을 가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좋아했고요. 행운이 있었을 때는 이제 고궁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사동 같은데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가을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운이가 없으니까 고양이랑 산책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날은 정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도 있고 도다미를 봐주는 날은 도다미 산책시키기 위해서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산할 출연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너무 내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오히려 생각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게 아닌가. 특히 집에 있으면서 주식 바라보고 아이패드로는 정치 시사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생각이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올해는 좀 많이 걷고 걸으니까 확실히요. 하늘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행운이 있었을 때 여기 왔는데 그때 그 가게가 아니라 다른 가게로 바뀌었네. 뭐 인테리어가 바뀌었네. 뭐 건물이 새로 생겼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제가 산책하면서 했던 고민,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처럼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9월 17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습니다만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색깔이고 어떤 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시장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만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경제지표 같은 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9월 17일 연준이 25bp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뉴욕 증시가 만족해할까? 이미 9월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 12월달까지 추가 금리가 가능할 거라는 건 증시에 반영이 된 상태고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그닥 좋은 게 없다 보니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를 과연 25bp 금리 인하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오로지 경기 하강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우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시킬지. 따라서 9월 17일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25bp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다는 얘기는 25bp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남은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를 연말까지 쭉 끌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라고 하면 뒷부분 가서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9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하락, S&P 500이 0.05 하락, 나스닥이 0.44% 상승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나스닥만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S&P 50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9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달 58.2라고 했던 그 수치는 이날 55.4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악화됐다라는 결과물을 내놨고요. 시장 전망치 58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이 얼마라고요? 기준이 100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는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처럼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 100%, 그리고 25bp 인하 가능성이 더 높죠. 자, 아주 시장은 조심스럽게 서프라이즈 50bp 비컷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50bp 금리를 인하하려다 보니 자꾸 소비자 물가 지표가 걸립니다. 자, 12월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12월 FOMC 회의 때까지 75bp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한 방에 75bp 금리 인하된다는 건 아니겠죠. 뭐 50bp, 25bp 혹은 25, 25, 25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에 81.2였는데 금일 75.7로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과연 9월 1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뉴욕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문제는 지금 12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자니 자꾸 걸리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시황에 발표하지 않은, 보여주지 않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미시간대 9월 소비자 심리 지표잖아요. 미시간대에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지난 8월 달에 4.8입니다. 즉 향후 1년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한 4.8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8월 달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날 발표된 것도 4.8로 전월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 그래 1년은 그렇다 쳐 5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지난 8월 달에는 3.5 정도를 예상했는데 9월 달에 이날 발표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무려 0.4%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2월 FOMC 회의까지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 하락한 겁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은 이상하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망치보다도 부진하고 8월 달보다도 부진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그리고 오히려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졌느냐? 바로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이 미시간대 지표 때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금리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자꾸 방해를 하면 금리 인하하는 게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따라서 자꾸 인플레이션 지표를 배제합니다. 자, 며칠 전에 8월달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7월달에 3.1이라고 했는데 8월달에 3.2로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표 상승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중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거는 그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마진을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고민했던 그 내용, 다음 주 연준이 25bp를 금리 인하하는 날, 그러니까 9월 17일 과연 뉴욕 증시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자, 8월 달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8월 1일 발표한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어찌해서 7만 3천 건이니 7만 9천 건이니 했지만 그래도 수정돼서 7만 9천 건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10만 명 이상 날아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8월 달 거 보고 있는 거예요.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는 크게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지만 그 예상치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넘어와서 우선 9월 달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바로 8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였는데 전월 대비 5만 4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7월 달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반토막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50%가 작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젠장 맞을 노동부에서 발표된 8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고작 2만 2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이날 수치 조정을 하면서 6월 달에는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었어요라고 했습니다. 2024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기존의 발표치보다 무려 91만 1000명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고용지표가 하향 조정됐고요. 자, 8월 달에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생산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감소했고요. 반면에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하락했잖아. 그런데 그러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많이 상승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연준이 회의를 진행하고 연준이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그 전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가 바로 8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7월 달에는 0.5% 상승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9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7월 달에 5.5였고 8월 달에 11.90이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헷갈리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용 지표는 박살나고 있고 PMI 지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고 하나는 아래에서 놀고 있고 제조업 PMI 지표는 부진하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최근 보여지는 고용지표가 완전 작살나고 있어요. 얼만큼 작살나느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최근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수치는 21만, 좀 잠깐 튀었을 때가 24만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26만 3천 건씩이나 증가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가파르게 30만 건으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라는 재료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호재가 없어요. 미국에는 지금 오로지 금리 인하입니다. 왜 호재가 없느냐?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호재가 아니죠. 악재죠.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합니다가 호재지. 그 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악재입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도 악재입니다. 두 개 합쳐서 보여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까발리면 뉴욕 증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인플레이션 고민도 하지 마. 오로지 금리 인하에만 집중해. 그래? 그러면 작년 9월 달에는요. 작년 9월 달에는 대놓고 경기 침체 타령하면서 50bp 금리를 결정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50bp 금리 인하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고용은요. 작년 이맘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다고 고용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좋냐?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상승했을 때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길게는 12개월에서 1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짧게는 8개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미국은 미쓰리 무슨 개소리야. 고용이 좋잖아. 라고 반박한 게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작년은요. 미국 경제가 살짝 골디락스인 것 같다. 혹은 연착륙인 것 같다. 그런데 이거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랜딩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개박살나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 2025년 9월은요. 이 부진한 고용지표를 수면 위로 올리기보다는 야, 고용지표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해야지. 당연히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소근소근 몰고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금리 인하 25bp 하는 것보다 B컷 50bp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왜 아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 그런데 그 대답조차도 지금 꺼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주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뉴욕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작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not today다. 그리고 꼭 9월이 또 아닐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10월 초에 추석 연휴 되게 긴데 오히려 뉴욕 증시가 그때 좀 조정을 받아줬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로 상당히 뉴욕 증시는 버라이어티해질 겁니다. 예. 자, 돈다방 미쓰리 9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하는 날
즉 9월 17일 뉴욕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오르고 내리고 맞추기보다는 그 가능성, 올랐을 때는 어떤 이유를 댈 것인가, 하락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해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9월달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한 주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 잘 그려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선한 날씨 여러분들도 가볍게 산책 한번 하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던져드린 숙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그죠? 이런 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